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문의하신 대로 지적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보내드린 자료를 하나씩 보면서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 최종 모습은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여기서 뭐 부수적인 것들이 조금씩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최소 이 정도만 주면 그 안에서 건축사가 됐든 뭐 설계하는 사람 어떤 다른 사람이 됐든 설계를 시작하는 기본 자료가 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최소한인 거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하기를 바란다면 이 안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선을 쳐요. 가선을 쳐서 여기는 0.5m, 여기는 뭐 1m, 정북 방향이니까 1조건에 대한 내용 1조건, 뭐 건폐율 뭐 여기다가 쓰는 거죠. 여기 노트에다가 뭐 여기는 일반 주거 지역이니까 건폐율 60%, 용적률 180%, 뭐 높이 제한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노트에서 쭉 적는 거예요. 이런 조건들은 설계하는 사람들에게 다 도움이 됩니다. 이 0.5m는 대제한의 공지라고 해서 일정 경계에서 최소한으로 이격하는 거예요. 공지는 법의 취지는 어떤 피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0.5m를 확보하지 않는 데도 있냐라고 한다면 있긴 있는데 대부분 최소 0.5m는 이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건축법에서 적용이 안 되더라도 민법 이게 244조였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몇 조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민법에서 이웃 주민으로부터 0.5m 이상 이웃 경계선에부터 0.5m 이상 이격하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뭐 기타 도로도 뭐 인도가 있는지 없는지 중심선이 있는지 없는지 이 61번지의 도로 땅의 높이가 뭐 500 높다. 여긴 똑같다. 여기는 플러스 0. 뭐 여긴 0. 여긴 0. 0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려면 여기까지 500으로 이렇게 쳐주셔야 되는데. 뭐 아무튼 뭐 높이 차이가 있다는 등 뭐 이런 것들을 땅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다 기재를 해주는 겁니다. 해줘야지 지적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우리가 땅이 우리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이트가 여기가 우리 사이트라고 했을 때 건물을 이렇게 앉힐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적 경계를 모르면 건물이 남의 땅에 이렇게 앉혀질 수가 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설계를 지금 한 9년 정도 한 것 같거든요. 8, 9년. 이런 경우 한 4건 봤어요, 4건. 그 이유는 뭘까요? 웃긴 게 이렇게 우리가 지적도를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도면 안에 어디까지 이렇게 이격을 해서 이 건물을 앉혀라라고 설명을 하는데 현장에서 보면은 현장에서 제일 공사를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경계점을 찾는 거예요. 경계점을 우리 땅의 경계점을 정확하게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 경계점에서 또 뭐 실을 띄우든 뭘 띄워서 이격거리를 이렇게 찾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우리가 건물을 안 치겠다 라는 거를 우리가 보내준 도면과 비교해서 자리를 이렇게 안 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잘 안 하세요. 이 도면을 안 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 안 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안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건물을 여기다 안 앉히고 이렇게 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앉히진 잘 안 앉혀요. 근데 어떤 경우냐면 건물을 뭐 이렇게 조금 옮겨서 나름 이렇게 옮겼다고 쳐요. 옮기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앞에 부분을 뭐 확보를 하고 싶어서든지 건물을 좀 더 키우고 싶다든지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붕을 처마를 냈는데 처마가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건물이 건물과 지붕 높이가 면적이 똑같으면 상관없는데 처마를 이렇게 밖으로 내부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서 우리 한옥 생각하면 돼요. 한옥 마루 있고 뭐 이렇게 조금 내려서 뭐단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경계선은 여긴데 이 부분이 나가버리는 거 이렇게. 나중에 어떻게 하냐? 다 잘라내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내야 돼. 이것만 잘라내냐? 아니죠. 아까 말했잖아요. 0.5m 이상 이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잘라요. 여기도 이렇게 잘라. 다 잘라내야 돼. 건물을 열심히 정말 돈 다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때까지 설계자는 뭐 했냐 하는데 뭐 이거는 뭐 추후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리가 있고 없고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그거는 추후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대지 경계선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안에 건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짓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옛날에는 토지이음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 토지 이용 규제 서비스라는 사이트였는데 이게 다 통합돼 가지고 토지 이음 사이트로 바뀌었습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토지 이음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번을 칠 수가 있어요. 대지 번호를. 그러면 열람을 하면 대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거기에 나오는 이 지적도를 캐드를 통해서 확대하는 순수 노가다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도 많이 사용했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기타 다른 프로그램들이 없어가지고 이걸 많이 이용했었는데 이때는 이거를 지적도 뭐라고 불렀냐면 뻥튀기. 야, 이거 지적도 뻥튀기 좀 해와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적도를 뻥튀기 해오라는 거는 이 이미지에 있는 거를 축척에 맞춰가지고 캐드로 사이즈를 정확히 맞춰서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실제 사이즈하고 맞는 사이즈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여기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는 사이즈, 화면으로 우리가 본다고 해서 이게 1m인지 2m인지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뻥튀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설명해 드릴 거고, 두 번째는 QGIS 프로그램을 통한 지적도 만들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토지 이음, QGIS, 세움터, 토목사무소 이 네 개 가운데서 활용을 하는 난이도를 본다면 여긴 하, 여긴 중, 여긴 상입니다. 상. 난이도가 제일 어려워요. 하지만 정말 많은 정보가 있어서
사용만 제대로 할 줄 안다면 땅에 대해서는 박사가 될 수 있다. 지금 공인중개사 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는 게 이 땅에는 지적도도 있고 현황로도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건물에 대한 내용도 있고 막 공시지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다 나올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그 땅에 대한 내용들을 다 사용해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이거를 땅에 대한 대지에 대한 좀 정보를 좀 더 확실하게 단계를 높이고 싶다 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지금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짓는 거잖아요. 설계하는 거, 설계. 그리고 지금 지적도를 만드는 이걸로 사용했을 때는 이게 크게 뭐 이게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비해 크게 많이 안 가져온다. 말 그대로 우리 아이폰에 어플이 엄청 많지만 사용하는 어플이 크게 없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고 세움터는 건축사들한테 지적도를 제공해줘요. 무료로 열람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됩니다. 너무 단순하거든요. 그냥 다운받아 가지고 합쳐주면 돼. 그래서 너무 단순해. 너무 좋고 만약에 주변에 내가 아는 토목사무소가 있다. 그러면 토목사무소한테 이거를 달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난이도는 하죠. 왜 하라고 했냐면 다 줘요. 그냥 지적도를 그냥 그대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업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 토목사무소한테 이걸 부탁하는 게 쉽지 않죠. 왜냐면 이분과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분은 이 자료를 무료로 받은 게 아니에요. 다 돈을 주고 구매하고 막 해서 만들어 놓은 자기 자산인데 그냥 그걸 무료로 주기에는 그게 없죠.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는 관계일 경우에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보여줄 건 아니고 나중에 연락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고 이 세 가지 방법을 천천히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놓쳤네요. 필수 프로그램 CAD.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는 지스타 CAD라는 거예요. 지스타 CAD가 뭐 엄청 좋아서가 아니라 저렴해서입니다. CAD의 종류가 옛날에는 거의 오토캐드만 사용을 했는데 그때는 오토캐드가 뭐 한번 사용하면 연구 라이센스를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웬만한 프로그램은 다 구독제예요. 월 얼마씩 그 기업에다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저는 이 지스타 캐드를 연구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드는 어떤 프로그램에도 상관없어요. 이 지스타 캐드도 있고 요즘은 ZW 캐드 또 어디 있을까요? 마이다스라고 해서 구조를 하는 전문 그 구조 프로그램을 만드는 업체인데 여기서 설계 프로그램까지 만든 게 있어요. 저도 마이다스도 사용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소스가 괜찮습니다. 사용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어.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캐드 파워 같은 느낌? 캐드 파워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캐드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캐드 파워라는 프로그램하고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축키가 굉장히 많고. 근데 오토캐드는 요즘은 또 리습이라고 해서 캐드 파워처럼 만드는 기능들이 또 있어가지고
각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편한 것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캐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스케치업, 취업의 중요도를 더 높입니다. 캐드는 스케치업의 부수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모든 설계를 스케치업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캐드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캐드를 뭐 엄청 좋은 거를 뭐 사용하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족한 게 아니고 이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지스타 캐드를 아무튼 이용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캐드를 그리고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한 달 정도. 오토캐드사에 들어가도 무료 이용 한 달인지 15일인지 모르겠는데 사용해서 다운받으면 돼요. 자, 아무튼 필수 프로그램은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터넷인 거고 여기는 이 QGIS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야 돼요.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걸 하나씩 알려줄게요. 일단 토지 이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까요? 자, 여기다가 토지 이음을 치면 돼요. 나오죠? 토지 이음 서비스에서 아까 우리가 했던 게 뭐였냐면 여기가 지금 아무 주소나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치고 싶은 주소 아무거나 치면 되는데 저는 이 사이트를 만든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여기가 1262번지인데 탕정 매곡리라는 곳이에요. 보시면 이쪽입니다. 이쪽. 탕정 매곡리인데 여기가 지금 한창 개발 중에 있는 땅인데 지금은 뭐 허허 벌판으로 보이지만 현장을 가면 이미 다 건물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건물은 없지만 백다방 다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건물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쪽 필지, 여기 필지를 한번 해볼 겁니다. 1262번지. 뭐 저하고 관련 없지만 여기를 확대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여기는 지금 일반 도로가 있고를 볼 수 있는 거죠. 기본적인 정보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토지임을 가는 거예요. 매곡리 1262번지 치면 이렇게 뜨는데 저희 탕정령 매곡리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제 열람 버튼이 눌러진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이 땅에 대한 웬만한 정보는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는 거는 여기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 등기소라고 있어요. 등기소. 여기 있죠, 이거 등기소. 이거 누르면 되겠네요. 눌러볼까요? 여기 등기소. 등기소를 통해서 이 부동산,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든 뭐 담보가 되어 있는지 뭐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을 때 여기서 다운을 받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262번지 대라고 써 있어요. 지목을 근데 토지 이음 사이트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 물음표들이 다 있잖아요. 이 물음표들을 눌러보거나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그에 대한 내용들을 정말 쉽게 알려주면서 자세히도 알려줘요. 그래서 굉장히 개편이 잘 됐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목은 되고 면적은 274.3 제곱미터. 개별 공시지가 자료는 없다는 거는 여기가 지금 개발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뭐 공시지가를 따로 안 내놓고 있나 봐요. 이거는 원래는 한 덩어리였는데 분할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지구를 봐야 돼요.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 이 일반주거지역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해서는 지자체에서 어떤 지역을 구역화해서 거기를 별도로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 계획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말 그대로 이쪽을 우리는 개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근데 그 마음 먹은 개발구역은 별도의 또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을 기반으로 한 지침서이긴 하나 건축법과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있으니 명확하게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안 보고 넘어갔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니까 땅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다고 한다면 아 여기에는 별도 기준들이 몇 개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뭐 내 집을 설계하는데 내가 알아야 될 정도냐라고 한다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알면 좋고 몰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건축사 사무소에서 어련히 다 얘기해 줄 거예요. 그리고 도로, 소로 2류, 중로 3류 여기가 중로 3류가 서 있죠. 소로 2류가 있고 이게 잘 안 보이면 여러분 이거 누르면 돼요. 작은 글씨 확대. 이 버튼을 누르면 글씨가 커집니다. 커져. 근데 지금은 딱 글씨가 적당하니까 안 바뀌었네요. 그리고 뭐 다른 법령 등의 가축서역 제한, 택지 개발 지구, 이 택지를 전체를 개발했다는 지구라는 거고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이다.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다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직원이다. 지금 문의하신 분도 직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알아두면 좋고 알아둬야죠. 알아둬야 되는데 이거를 그 뭐랄까요 건축사 분한테 지적도를 줄 때 이 내용을 포함해서 주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이거는 추후에 설계 개요라는 그 란에 다 들어갑니다. 이 땅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법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니까 이게 있고 이 법내는 지금 이 프레임 안에 있는 내용이 다 기재된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적용되어 있는 것이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 이 프레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줄이면 내용이 아마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었죠. 아까는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소로 2류, 중로 3류, 주차장 뭐 이렇게만 있지만 아까는 막 도로 엄청 많았잖아요. 이게 이 프레임 안에 있는 내용을 보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따 확대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땅과 주변의 내용이 다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땅이 이걸 그대로 만들어서 주면 욕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주다 보면은 모든 이 기본 자료는 위가 북쪽이라는 거 알면 돼요. 위가 북쪽.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쪽이 이쪽이에요. 여기가 남이고 여기가 동, 동, 서, 남, 북. 기본적인 거. 딱 기본 줬어요. 근데 이거를 왜 그대로 주면 안 되냐면 땅이 지금 이 네모나지만 땅의 정면성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정면성을 어떻게 보냐면 도로와 수직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을 여러분들이 건물을 보다 보면 건물이 이렇게 도로를 바라보고 있는 건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에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주 정면을 도로를 바라보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를 파괴하는 분들도 많죠. 왜냐면 이 정면성보다는 다른 데를 더 중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이쪽에 뭐 정말 멋진 자연이 있다. 이쪽에 뭐 공원이 있다. 뭐 하천이 있다. 바다가 있다. 뭐 이러면 정면을 조금 달리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본 계획을 잡을 때는 도로에 수직되게 잡는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근데 수직되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도로가 이렇게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 부분이나 이런 데가 지금 선이 잘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따가 그 우리가 캐드로 만들게 되면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너무 작게 해서 시작하지 말고 아까 1200이었을 때처럼 그냥 이거를 넓게 가져와서 내가 필요한 범위만 잘라 쓰겠다. 이 주변에 있는 것도 다 만든 다음에 이 내가 원하는 사이즈 안에 잘라 쓰겠다라는 개념으로 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밑에 보면은 이 지역지구에 관련된 법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특례면 뭐 있는데 보면 용적률 뭐 있잖아요. 용적률이 어쩌고 막 그런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되고 이거는 나중에 보면 좋아요. 투디움은 좋은 게 여기 웬만한 그 건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써 있어요. 보면 행위 가능 여부. 내가 여기다가 단독주택을 짓고 싶은데 가능한 땅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O라고 써 있잖아요. 단독주택 가능. 근데 X라 표시되어 있는 거 아파트는 이 땅에다 지을 수 없다. 나머지 주거시설을 위한 하나의 근린 시설들 웬만한 건 다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땅은 지을 수 있는 용도가 굉장히 많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X된 거는 단란 주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거시설인데 이 단란 주점이 있다 보면은 좀 유흥으로 좀 안 좋다 이거고 뭐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 이 영화관, 극장 이런 건 안 된다라고 써 있어요. 운동장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게 좀 있고 세모로 되어 있는 거는 협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니까 협의를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보면 좋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로 나오네요. 여기는 지금 건폐율이 60%인데 이 강화 왜 안 떴냐 보면은 뭐 이걸 보면 알 거예요. 도시계획조례를 누르면 건폐율 강화가 있는데 강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좀 더 많은 땅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저거는 어떤 심의를 거치고 어떤 뭔가를 한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거지 보통 기준 그냥 노멀한 기준을 일단 볼 필요가 있어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으니까 60% 이하구나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60% 용적률은 180%. 뭐 400%라는 거는 시장 정비 사업 구역 내 특별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우리 400%라 이거 400%인데 했다가는 망칩니다. 층수 높이 제한 보면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1조건을 본다. 1조건을 어떻게 보냐? 9m까지는 1.5m를 이격해야 되고 그 이상은 9m에서부터는 4.5m를 이격한 다음에 1대2의 비율로 잘라나간다. 높이가 2일 때 1m씩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 3m니까 1.5m 이렇게 이동하겠죠. 1.5m, 1.5m, 1.5m 뭐 이렇게 이동한다. 근데 여기 써있네요. 4층 이하라고. 그러면 4층 이하까지만 지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것들을 보면 좋아요. 4m 도로를 만들기 위한 방법들 도로 조건 우리는 주택을 만들기 위한 거니까 연면적 2천을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30평, 40평 이거는 커도 2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어야 된다고만 아시면 돼요. 더 큰 걸 하려고 하면은 법이 조금 더 세지는구나 아마 정도만 알면 되고 이제 이걸로 한번 스케일 축척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 정하면 좋습니다. 이게 아마 A4로 뽑았을 때 사이즈일 거예요. 인쇄를 했을 때 인쇄를 누르면 이게 A4로 나오는데 이 A4로 나오는 사이즈의 축척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확실한지는 재봐야 알겠지만 축척 스케일 자로
축척이 영어로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을 축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저는 이거를 1200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 하고 CAD에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CAD에서 컨트롤 V 한 겁니다. 컨트롤 V 붙여넣기. 작아서 지금 안 보이는데 좀 키우겠습니다. SC 좀 키울게. 좀 그냥 아무렇게나 키워도 돼요. 이렇게 키운 거예요. 우리 땅은 지금 여기인 거예요. 여기 이걸 확보해야 돼.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잡혀 있는 땅은 기본적으로 CAD 파일이 있습니다. 지적도로 만들어진 내용들이 있어요. 별도로 우리가 개발을 하겠다고 우리가 그 지자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개발을 하기 위한 계획 도면들을 이제 지자체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산 탕정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말한 데가 여기쯤 됩니다. 여기구나. 여기네요. 여기.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어. 이거를 가져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다고 하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맞는 도면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근데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이야기고 이걸 이제 확대를 할 겁니다. 지금 작업부터는 이제 뻥튀기 작업이에요. 뻥튀기 작업. 뻥튀기 작업은 어떻게 하냐면 PL 폴리라인이라고 해서 이겁니다. 이거 폴리선. 일반선으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선들이 다 각각의 선이 돼요. 하나씩 낱개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면적을 잡을 수가 없어. 이걸 합친다고 해도 면적이 안 나와요. 이거를 J 조인이라는 그 단축키인데 이거는 웬만한 CAD는 다 있을 거예요. J를 누르면 이게 폴리라인으로 바뀝니다. 폴리선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추후에 폴리런으로 그린 거랑 똑같은 상황이 오는데 그럼 면적이 떠요. 이렇게 면적이 뜨죠. 이 면적 값이 나오는 거고. 근데 면적 값이 이게 몇인지 지금 몇으로 보이세요? 이게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591 막 이렇게 되잖아요. 1591 만 1591만 3449.5109잖아요. 이게 무슨 값일까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라면 이거를 알아야 돼요. 건축 단위와 토목 단위. 건축 단위는 보통 밀리미터로 하고 토목 단위는 미터 단위로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토목 공사를 생각하면 땅에 대한 공사인데 땅은 너무 넓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도로 공사 어때요?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큰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미터로 하기에는 맞지가 않으니까 토목은 미터 단위로 해오고 건축은 막 보시면 공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엄청 세밀한 공사까지도 들어가야 되겠다 보니까 밀리미터로 해서 시공의 오차를 많이 줄여요. 그래서 단위가 바뀌니까 도면을 보다 보면 이게 미터로 되어 있는지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터하고 밀리미터가 단위가 바뀔 경우에 환산을 해야 돼. 값의 환산. 미터가 1000밀리미터니까 1제곱미터는 100만 제곱밀리미터로 막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건축은 뭐다? 밀리미터로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면적이 공 6개 앞에 6개를 빼야 돼. 빼야 제곱미터로 바뀌어요. 웃기죠?
건축을 할 때 도면 작업은 밀리미터로 하는데 면적은 우리가 어디 가도 뭐 제곱 밀리미터라고 말 안 하잖아요. 여기는 뭐 100제곱미터라서 평당 한 30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곱미터 뭐 이렇게만 사용하다 보니까 또 값을 이용할 때는 제곱미터로 바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딱 보고 6개를 빼. 그럼 15제곱미터인 거예요. 15제곱미터. 15.91제곱미터. 이렇게 봐야 돼, 바로.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값은 지금 274제곱미터니까 274제곱미터인데 이 값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크기를 바꿔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지금 이 땅에 대한 길이가 아니야. 지금 여기 보면은 거리가 3849로 나와 있는데 이 땅의 거리는 3849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스케일에 맞춰서 한 건데 15.81 15.805가 나와야 돼요. 15.805 알겠죠? 15.805로 맞춰야 되는 거니까 이 치수가 맞지 않는 것을 면적을 보고 대략적으로 크기를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절대값은 아닙니다. 비슷한 값이에요. 왜냐면 토목은 아까 말했듯이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조금씩 오차 범위가 있어요. 현장에 말뚝 박는 것부터 보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15다 하면 15가 아니라 14.9가 될 수도 있고 15.1이 될 수도 있어요. 크게 그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걸 보고 최대한 비슷하게 그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이 값에 맞추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걸 그대로 적으면 돼요. 복사해서 지금 이거는 뭐라고 아까 말했죠? 밀리미터 제곱 밀리미터라고.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설명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거를 274.3 이 제곱미터로 바꾸는 거예요. 이 바꾸는 과정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미터로 바꿔서 바꿀 수 있고 뭐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이거를 밀리미터로 바꿀 수도 있고. 근데 뭐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저는 그냥 이거를 보이는 대로 할게요. 그냥 이게 0을 미터로 바꿔볼게요. 미터로. 그러면 15.913449510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겠죠? 0을 곱해야 100만을 곱해야 되니까 0을 100만을 곱하면 이쪽이 되는 거죠. 점이 이쪽으로 이동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제곱미터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913495109 제곱미터가 바뀌는 거죠. 아시겠죠? 좀 더 이거랑 같이 보면서 할까요? 이해가 쉽게. 이걸 미터로 바꾸기 위해서라면 곱하기 100만을 해줘야 미터 단위로 바뀐다. 34495109 일단 이렇게 값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맞춰보니까 이게 어때요? 다르잖아요. 더 키워야 된다는 거죠. 몇 배를 더 키워야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값을 하고 이 값을 나누면 됩니다. 274.3 나누기 15.913449510 웬만하면 이거를 뭐 반올림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안 그러시는 게 좋아요. 그게 그래야 여기 나올 때 값이 깔끔하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x가 되는 거예요. 몇 배? 여기다가 곱하기 루트 값을 씌워야 된다. 루트를 여기다 루트를 씌워야 돼요. 여기 루트 값을 딱 씌워야 돼요. 왜냐면 제곱근이니까 몇 배의 제곱근. 그럼 이거를 한번 볼게요. 계산을 해봅시다. 274.3 나누기 15.9134495109 하면 지금 도면에서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라고 했죠? 여기다가 루트 값에다가 루트를 씌워라. 그러면 지금 17로 하면은 안 되고 여기다가 루트를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루트. 이거 값을 딱 눌러주세요. 아, 그러면 이거에서 지금 이거 되려면 4.15174564 248 1417이 배로 확대를 하면 되는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나요? 쉽죠? 이거를 아까 우리가 스케일을 확대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스케일. 잠깐만요. 몇 배를 확대하라 했죠? 이걸 확대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저는 이거를 모니터가 투 모니터라서 이거를 막 옮겨서 막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의 설명을 위해서 지금 다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417 415 4.1517456424814117배를 하면 된다. 누르고 스케일 누르고 엔터 치고 아무 데나 눌러도 돼요. 뭐 지금은 여기서 글씨가 바뀔 수 있으니까 여기 누를게요. 그냥 누르고 이 값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4.1517456424814117 확대했잖아요. 이걸 누르면 여기 보면은 뭐라 써 있나요? 274300000 여기서 곱하기 1000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나중에는 그냥 00이니까 274.3제곱미터구나 바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하면 274.3 제곱미터에 맞는 스케일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를 봐야겠죠. 길이 아까 길이 몇이었죠? 15983 여기는 15805 잖아요. 왜 다를까요? 이거를 우리가 임의로 좀 했기 때문에 임의로 이거를 조그마한 걸 확대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10cm 정도의 오차 범위가 있는 건데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뻥튀기를 확대한다는 건 정확하게 길이를 확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머지 주변 땅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라인을 그려줍니다. 좀 신경 써서 그려주세요. 이거 중심선 봐서 그려주고 여기도 그려주고 지금 여기는 택지 개발이다 보니까 이 선이 꺾인 선이 거의 없어요.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선들 보면은 이 꺾인 경계점들이 이렇게 막 꺾인 데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 경계점들을 잘 찍어줘야 돼요. 왜냐면 그 경계점이 나중에 현장에서 말뚝이 박히는데 말뚝이 어떻게 박히냐면
현장 보면 이렇게 말뚝이 박혀 있는 거야.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 말뚝이 어디에 박힌다? 경계점에 박힌다. 경계점. 이렇게 경계점.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 경계점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박혀 있는 거 이렇게. 그 작업을 하기 위해 그 작업은 이 경계점, 꺾인 선들, 이 경계에 박히는 거니까 그걸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총 4개가 박힌다는 거예요. 경계점이. 여기도 좀 이렇게 다 정리해주고 나머지 땅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좀 빨리 하고 싶다고 하면 대충 그려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정밀하게 알아야 될 땅은 어디다? 이 땅이잖아요. 이 땅에다가 우리가 땅 건물 지을 거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정성을 다해서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에 몇 번째 땅이 있구나 뭐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 대신 이건 있어요. 도로와의 그 도로폭은 최대한 확보해 주는 게 좋아요. 8.37이니까 약 8m 정도 되잖아요. 미터 단위로 하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해 주는 게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은데 그거는 이 건축법 중에서 도로하고의 그 관계를 찾는 법들이 많아요. 아까 우리 뭐라고 했죠? 건축물을 짓기 위한 최소의 그 도로 조건 기억 안 나시면 안 됩니다. 4m 4m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못 4m 도로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써 있어요. 도로 그 지적도 아까 보면. 근데 이거를 3.5m로 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신경 써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딱 그리면 이렇게 경계선이 나오잖아요. 방위는 항상 뭐다? 지금 있는 그대로가 북쪽이다. 이렇게. 지금 있는 그대로가 북쪽이다. 우리 지금 이 땅을 하려고 했으니까 이 땅은 선을 좀 다르게 해보자고요. 이거를 하나 복사해 주세요. 카피해서 여기 클릭해서 다시 눌러주면 지금 2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2장. 한 장은 도로 경계선에 경계점을 만들어 주는데 뭐냐면 색상은 뭐 여러분 마음대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도로 경계 아니 대지 경계선은 보통 2점세선으로 많이 합니다. 이 기호들은 어떻게 보면 약속이거든요. 약속. 여기를 좀 더 굵게 해서 우리 땅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전역 폭이라는 거는 이 라인에 대한 두께입니다. 이 라인 두께 터지는 것도 다 폴리선이어야 돼요. 일반 선은 안 그려집니다. 50 해볼까요? 좀 두꺼워졌죠. 일반 선보다. 이 정도면 두꺼울 수도 있고 뭐 100으로 해도 되봅니다. 100으로 하면 그 대신 이 경계선이 애매하게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살짝 이걸 밑으로 내릴 필요는 있어요. 밑으로 선 클릭하고 우클릭하고 그리기 순서 맨 뒤로 보내면 이 라인이 나오죠. 아까 선은 2.3선이라 했는데 지금 선에 보이지 않잖아요. 축척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축척을 키워주세요. 150으로 키웠더니 딱 봤을 때 안 보이잖아요. 좀 더 키워야겠다. 키우세요. 1500 정도로 키웠더니 좀 보이네요. 더 키워도 되고 이거는 뭐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도면마다 적정한 글자 크기며 축척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추후에 좀 더 공부를 하시면 나올 거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도면 폼에 넣어야 돼요. 도면 폼. 근데 도면 폼 같은 거 보면은 이 현장 도면들 보자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아이패드로 하고 있네요. 근데 아이패드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컴퓨터로 보고
종이로 보고 하는 거하고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보게 되면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눈에 안 들어와서. 근데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도면으로 보고 있잖아요. 도면이 보통 여기 보면 지금 막 A1으로 보고 있는데 A1으로 보는 현장이 없습니다. 진짜 큰 규모 뭐 아파트 공사는 A1으로 보려나 모르겠네요. 제가 아파트는 안 해봐서. 근데 A1이 아니고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도면은 뭐다? A3 도면이다. A3 도면. 이 A3 도면 안에 이 땅이 다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출력을 해서 다 줄 건데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A3로. 그러면 이거를 A3 안에 넣어야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게 스케일이라는 겁니다. 스케일. 축척. 1대1. 1대1로 할 거냐, 1대100으로 할 거냐, 1대150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십시다. 이게 치수를 보면 15983mm인 거예요. 밀리미터. 근데 우리 이걸 다 만들고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유, 만들고 갑시다. 아까 뭐라 했죠? 도로에 수직되게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꼭 방위를 이렇게 같이 옆에서 놓고 해주세요. 방위를 같이 놓고 전체를 선택해서 도로에 수직되게 R로 로테이트를 누르고 여기 참조 기준점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준점을 누르고 여기 보면은 복사 다중 참조가 있는데 참조를 눌러주는 거예요. 참조를 R을 누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도로의 수평에 맞춰서 하겠다는데 도로 수평을 어떻게 맞출까요? F8키를 눌러주세요. F8키를 누르면 각도가 딱딱딱 떨어져요. F8키 수직으로 딱 우리는 이렇게 맞추겠다 해서 그냥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도면과 어때요? 맞춰보니까 거의 똑같죠? 다른 점이 뭘까요? 이거는 제가 만들 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선들을 아까도 설명했듯이 가선으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내 땅에 대한 내용만 최대한 맞으면 된다. 이렇게 지금 각도가 조금 달라서 그러는데 보면은 거의 맞아요. 거의 이 정확한 값을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두 번째 방법을 알려줄게요. 하고 아까 스케일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스케일 420 297 보통 나가는 도면의 A3의 사이즈는 420의 297이다 이거예요. 아까 본 도면이 이거예요. 이 도면 사이즈가 420 297 42cm 29cm 근데 이거에다가 이거를 넣으려고 하니까 이건 지금 몇인데요? 여기가 지금 15983 나누기 420 거의 40배 이상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여서 다시 넣어야 되는데 보통 변환 값을 종이를 변환을 합니다. 종이를. 이거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 캐드상에서 1대1의 치수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캐드상에 이거를 바꿔서는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뭐 30평짜리 집을 짓는다고 하면 30평이 됐든 뭐 15m짜리
15m짜리 뭐 15m에 10m짜리 건물을 이렇게 앉히려고 한다고 하면 이 치수들은 우리가 현장에서 그대로 이용될 치수들이잖아요. 근데 A3도 그대로 이용되어야 될 치수야. 근데 이거를 서로 스케일을 맞춘다는 거죠. 이걸로 지금 1대1로 이거를 넣는다고 하면 지금은 종이도 1대1, 이 도면도 1대1인 거예요. 다 1대1로 지금 그려진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종이를 100배 키우겠다. 종이를 지금 1인데 100배로 키운다 하면 종이를 1에서 100으로 키우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스케일이 이거를 다시 A3로 뽑으면 되니까 100대 1로 지금 줄어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00대 1. 설명이 되나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100대 1 폼에 맞춰서 지금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아까 말했듯이 배치도에서 있어서 중요한 거는 주변에 이 내 땅과 인접해 있는 관계들이 중요한 건데 100대 1로 했을 때 지금 이 스케일 100대 1로 했을 때는 났을 때 도로가 다 안 나와요. 도로가 다 안 나와도 되긴 되는데 도로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접 대지하고는 크게 뭐 다 안 나와도 되지만 도로는 웬만하면 다 나오는 게 좋습니다. 다 표현되는 게. 그래서 100대 1로는 안 되니까 150대 1. 그러니까 A3 1대 A3의 사이즈를 150배 키운 거예요. 150배. 150배 키운 걸로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150배. 그러면 이 도로도 나오고 위에 도로도 나오고 인접대지도 나오니까 이걸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노가다 치수나 이 여기 있는 정보들 다 적어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걸 보고 그냥 적는 겁니다. 이거 아까 다 써있던 거 12m 도로 여기는 내 사이트고 주변 땅들 앞으로 내가 다 적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이 범위를 정했다면 그 범위 안에 있는 것만 적으면 되잖아요. 순수 뭐 다른 거 다 적을 필요 없이 많이 적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가 지금 나올 도면 이 정도니까 뭐 여기는 안 나와도 되겠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이트가 1262 대 6061 이는 1261 대 아니구나 1261 대가 여기네 1260 대 1263 대 1264 여기 도로가 있어요. 지금 도로 보이나요? 도로 안 보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게 지금 안 보일 때는 이걸 한번 클릭하세요. 이 버튼 이걸 클릭하면 토지임에 대한 전체 내용이 다 나와요. 이렇게 다. 이 휠로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면 이거 1542도, 1543도 자세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걸 보고 그리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들려는 폼 안에 이 도로가 안 들어가니까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이 도로도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그거 좀 참고하는 거죠. 1544도, 1541도. 여기는 8m. 북쪽은 1, 2 여기 또 이게 가끔 이렇게 겹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설계사무소는 모니터를 두 개 쓰다 보니까 오른쪽 왼쪽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되네요. 1253 돼. 여기가 1253 돼. 하면 일단 기본 작업은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를 싹 잘라. 내가 작업했던 선을 다 잘라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다가. 근데 지금 이거하고 다른 점은 뭘까요? 우리가 정작 보여지는 이미지는 이 프레임 아니에요. 이 프레임. 지금 이 바깥에까지 그려졌잖아요. 그러면 이 프레임을 그리고 복사를 해서 이만큼 잘라내면 돼. 이렇게 잘라내서 이거를 내가 이렇게 복사하면 되는 거죠. 근데 글씨가 너무 차이 나죠? 글씨 크기를 줄이면 됩니다. 300. 프레임 그려주고 아까 우리 위성 지도로 봤을 때 여기는 지금 인도가 있고 여기 인도가 없고 그리고 다 적어주면 좋습니다. 여기다가 대신 그거는 뭐 이것도 꼭 선에 이렇게 좀 웬만하면 안 겹치게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하면 완성입니다. 근데 이게 좀 더 두껍네요. 저기는 글씨체도 4회 이렇게 하면은 비슷한 도면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제출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가운데로 좀 옮겨야겠죠? 내 땅이 좀 중심에 있는 게 제일 좋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제출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 방법은 막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야야야 나 말고 이거 말고 어?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또다시 잘라야 되잖아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거를 블럭화 하면 됩니다. 블럭화 해가지고 지적도 1, 2, 6, 2 이렇게 하시고 아까 말한 대로 이 범위 있잖아요. 범위를 내가 이렇게 정하는 거야. 정해서 이만큼만 할까요? 이렇게. 그리고 SC라고 해서 X클립이라고 있어요. X클립을 누르면 이 블럭된 것들을 어느 프레임 안에 보여줄 수 있는 경계를 생성하는 거예요. 난 그냥 경계를 생성하겠다. 그대로 그냥 스페이스 누르면 다각형, 폴리선 뭐 이렇게 있는데 직사각형은 뭐 그냥 직사각형 누르고 여기 누르고 이거 만드는 거야. 이렇게 직사각형. 여기만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죠. 그리고 뭐 방위에 이렇게 놓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중에 뭐가 문제냐? 글씨체 수정하는 게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블럭을 하고 글씨체는 블럭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조정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거를 좀 더 바꿔서 야 이거 말고 내가 말했잖아 이거 수정해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수정해 올까요? 세로로 수정해. 그러면 이거를 세로로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글씨체는 다 바꾸면 돼요. 회전력으로 해서 0을 이렇게 바꾸면 다 바뀌어집니다. 좀 조정해가지고 뭐 바꿨다고 칩시다. 이거는 뭐 다 바꿨어요. 띠용띠용 이렇게. 그리고 이 프레임만큼만 한다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뭐 이게 나오면은 이거 다 집어 써야겠죠, 여러분. 방위 표시도 이렇게 잘 해주고, 방위가 같이 돌려야 됩니다. 방위는 안 돌리면 만약에 방위를 안 돌렸다 치면 이렇게 갖다 줄 때가 있어요. 그럼 방위가 아예 안 맞는 거니까 설계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 방위까지 같이 로테이션을 돌려서 이렇게 해주고, 이거를 아까 말했듯이 블록화해서 XC 클립으로 해서 이거를 이 안에다가 이렇게 딱 해서 이거를 딱 갖다 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굳이 막 이렇게 처음처럼 이것만 자르다 보면 이 대지에 대한 변경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블럭화해서 X클립으로 바꾸는 거죠. 이 X클립은 이렇게 됐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만약에 이 모양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면 XC를 눌러서 다시 하면 돼요. 클릭하고 스페이스 이전 경계를 삭제. 그러면 삭제된 거예요. 이거 지금 이 경계 삭제하고 새로운 방향 직사각형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캐드 키. 내가 지금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딱 해서 이걸 주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뻥튀기 작전인 거고, 두 번째는 QGIS잖아요. QGIS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QGIS를 치세요. 그러면 이 사이트가 나와요. 사이트에 나와서 다운로드를 눌러가지고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설치하면 이렇게 파일이 있어요. 파일. 저는 이걸 설치를 하라고 해서 지금 설치를 해놓은 건데, 이걸 눌러보면 이 용량이 굉장히 큰 것들이 사용될 거니까 조금 버벅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이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필요로 하냐면, 아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고 했죠? 이거는 구동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캐드랑 똑같은 게 캐드랑. 그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져와야 돼. 국가 공간 정보 포털 오픈 마켓이라고 해서 국가 정보 포털 마켓 이었나요? 포털 마켓 맞나요? 국가 공간 정보 포털이네요. 근데 그걸 써도 뭐 어떻게 떴네요. 이게 여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이걸 눌러도 되고 이걸 눌러도 됩니다. 근데 이걸 눌러 보겠습니다. 이걸 누르면 사이트가 들어오고 개방 공간에 오픈마켓을 들어가면 돼요. 오픈마켓을 들어가면은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뭐 산림청, 산림청 뭐 나무에 대한 것들이 있겠죠. 뭐 그토 뭐 지리정보원,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지적도, 우리가 만들는 게 지적도잖아요. 연속 지적. 지형도는 땅에 대한 그 현황들을 보여주는 거고, 지적도는 땅의 경계를 알려주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뭐다? 지적도. 전국을 다 가져갈 거냐? 아니요. 그러면 아산 지적도를 치면 돼요. 이렇게 아산 지적. 그러면 연속 지적 충남. 아산은 충남 아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걸 누르면 돼요. 눌러서 이걸 보시면 쭉 보시면 여기 보령 아산시 있잖아요. 충남 아산시. 그거를 다운.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로그인 해주세요. 저는 뭐 이렇게 로그인해서 로그인 해주면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운. 다운받는 게 보여지죠?
R집으로 되어 있을 거니까 이 여기에는 뭐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폴더를 열고 뭐 이런 거 레이어 추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있죠 여기? 또 오랜만에 하니까 이것도 모르겠네. 이거를 열면 돼요. 추가 아산이 생겼네 이렇게. 지금 아산에 대한 지적도가 다 나온 겁니다. 아산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온 거예요 여기가. 근데 이거를 조금씩 옮길 때마다 이게 계속 버벅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확대를 해보면 지금 아산에 대한 땅을 좀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있거든요. 여기 이 땅이거든요. 이 땅. 지적도 지금 어디서 많이 본 지적도 아닌가요? 우리가 그 작업했던 지적도랑 똑같이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걸 또 찾기가 좀 애매할 거예요. 찾는 방법은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세요. 여기다가 찾는 방법 제가 알아서 했는데 일단 그거는 둘째치고 좀 이걸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걸 좀 없애보겠습니다. 캐드로 가져가야 되니까 채우기 없음, 채우기를 없음, 외곽 라인 획 너비 다 줄여 최대한 작은 걸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적용 하면 일단은 다 없어졌죠. 이거를 우리가 내보내야 됩니다. 프로젝트 내보내기 지도를 DXF로 내보내기. DXF가 이제 캐드 파일이에요. DXF. 이런 거 다 정리해야 되냐? 하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그거 건들 필요 없습니다. 아산시 지적도 이렇게 확인하면 이 아산시는 지적도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내보내기 완료 떴죠. 그럼 가서 열어볼까요? 파일 열기 지적도 만들기 어디 있을까요? 여긴 지금 이거 확인하세요. DWG가 아니라 우리가 DXF로 했잖아요. 아산시 지적도 열면 용량이 굉장히 큰 겁니다. 아산시 전체의 땅이 나오는 거니까. 어때요 지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이게 지금 배경을 폴리선을 흰색으로 바꿔줘야 돼요. 캐드는 우린 다 흰색으로 하니까 검은색이 거의 없어요. 딱 하면 쫙 나오죠. 어때요? 이게 아산시에 있는 지적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만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 근데 길이 한번 볼까요? 왜 15.804가 되어 있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토목도면은 미터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가져가면 돼요. 이렇게 원하는 만큼만 가져와서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아까 말한 대로 1000배를 띄워줘야 돼요. 근데 이게 걸리네요. 안 걸리게끔 해봅시다. 이쪽으로 시작해서 1000배. 그러면 여기가 15813 아까 우리 뭐였죠? 15881 맞죠? 15805 거의 맞잖아요. 그럼 이거를 받은 자료는 그대로 방위가 뭐다? 방위는 북쪽으로 되어 있다. 방위는 그대로 이게 북쪽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수정을 내가야겠죠? 도로 방향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아까 우리가 작업했던 내용랑 똑같습니다. 노란색으로 하고 이 레이어 정리를 할 필요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아직은 이거는 뭐 나중에 알아서 하시고 저녁 보고 뭐 150, 300 하고 팬텀 라인 1500 이렇게 해서 면적은 274, 276314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까 6개 빼면 274, 27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74, 3하고 차이가 있냐? 있지만 이 정도는 크게 문제없다. 맞추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274, 2763인데 이거를 274에 똑같이 맞출 거다. 그러면 아까 했던 방법 있잖아요. 274.3 나누기 274, 276, 314 점 아니죠. 죄송해요. 274 점으로 해야죠. 여기서 274 점 276314 6836을 하면 1.00000으로 이렇게 돼요. 조금 더 크다는 거죠. 우리 원본이. 그러니까 여기다 루트를 아까 씌우라 했죠. 루트 누르면 이 값이 나옵니다. 이 값. 이 값을 보여주고 할게요. 이 값대로 이것을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스케일을 해가지고 아까 보여준 값 스케일을 여기다가 1.000043176905 하면 274.300000이 나오잖아요. 정확한 값을 원한다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그 뻥튀기 작업을 하면 되는데 저는 이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토에서 준 자료이기 때문에 굳이 건들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사용하고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작업했던 작업들 있잖아요. 이거를 아까 말했던 거 있잖아요. 블럭 이거를 일단 블럭화하는 거예요. 블럭화 지적도 33 그리고 이만큼만 쓰는 거죠. 갖고 와서 이걸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실 건데 방금 전에 다 했잖아요. XC 하는 방법 그걸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글씨만 가져와 가지고 방위는 맞춰야 돼요. 이거 여기가 지금 이게 맞는지 봐야 돼요. 방위 보고 중앙으로 놓고 이걸 이 사이즈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집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뭐 대지경계선 뭐 이런 거 써줘야겠죠? 이렇게 지금 이 하는 작업들은 후속 작업인 거예요. 아까 도로 그 지역도 확대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는 1, 3 여기는 뭐 8m 도로 만들어 봤으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여기는 12m 도로 아까 뭐였죠? 여기 1541, 1544 이거를 잘 써야 됩니다. 잘못 쓰면 지적도 하고 이 도로 명칭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프레임도 정확하게 사이즈가 다 있습니다. 그것도 맞추면 되고 이렇게 딱 하고 주면 됩니다. 이렇게 딱 선생님 다 해왔습니다. 여기요. 차이 있나요? 없죠. 근데 자 여기서 이제 QGIS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멍청하게 하냐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대지에 주소까지 다 가줄 수가 있어요. QGIS를 지금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번 찾아볼까요? 속성 테이블을 열고, 저도 이걸 사용을 잘 안 합니다. 근데 테이블을 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떠요. 이렇게 딱. 그럼 이거를 좀 건드려 볼까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Show Feature Visible on Map. 선생님. 아, 여기 있네요. 라벨 보이기. 아까 그 우리 지번이나 이런 것들은 오, 봤나요? 지번이 다 보이네요. 보이죠? 지번이 지금 다 보이고 있어요. 오, 그럼 이거를 이제는 다 가져가지 말고 일부만 가져가자. 나 일부만 가져가고 싶다. 하면 그게 있습니다. 일부도 가져갈 수 있어요. 내가 다 가져갈 필요 없어. 그거 찾아보세요.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그 내가 원하는 만큼만 가져갈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이건가? 오, 이거 같은데요? 영역 선택. 좀 보니까 있네요. 이거를 나는 이만큼만 가져가겠다. 마우스 오른쪽 해볼까요? 아니고 이만큼만 선택해서 TX 프로 내보내기 일부 과연 아 아닌 것 같은데요. 다 나가는 것 같은데 좀 해보시면 되지만 제가 대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다 나가나 보네요. 아 이렇게 멈추면 안 되는데요. 뭐 이렇게 해서 일부를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을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세움터를 통하는 방법이에요. 세움터는 여러분들이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데 건축사의 자격증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좀 달라요. 이거는 여러분 찾아보세요. 지번까지 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져온 프로그램이 이 지적도가 지번이랑도 다 써 있어요. 지번도 쓸 수 있게끔 하고 면적도 쓸 수 있게끔 하고 뭐 공시지가도 쓸 수 있게끔 하고 뭐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만들면 됩니다. 그건 QGIS는 유튜브에 치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하시면 되는데 제가 네 세움터를 들어와서 이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뭐 이런 게 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민원 서비스에 가서 이 기타 서비스 안에 지적전산 파일 제공이라고 있어요. 건축사한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를 눌러서 다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게 아까 아산시의 어디였죠? 탕정면 매곡리 1262 조회 하면 이 매곡리에 대한 게 쭉 나와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딱딱딱딱 내가 원하는 필지를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토지음에서 매곡리 1262를 했을 때 주변에 관계된 땅들이 있었잖아요. 그 주변에 관계된 땅들 1261, 1262, 1263, 125, 1544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필요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다운을 받아야 돼요. 이걸 보면서 하면 되는데
네, 저는 그냥 126만 다운 받아볼게요. 1262를 여기 보면 면적도 동일하죠? 274.3 이거를 다운 하면 이렇게 요청하신 파일이 다운되었습니다. 뭐 여기 눌러주면은 이미 다운 완료됐잖아요. 눌러주면 열립니다. 열려. 어? 도로가 있고 1544 도로가 있고 1261이 있고 1263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건 다 갖고 있네요. 이렇게 하나를 다운을 받으면 거기에 붙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생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아까처럼 다 선택해서 다운받을 필요가 없다. 일단 다운 받아보고 더 필요하다면은 더 가져오면 돼요. 예를 들면 1261 옆에 땅까지 난 다 알고 싶다. 그러면 121 옆에가 1260이었잖아요. 그럼 1260을 다운 받자. 1260을 다운 받아서 이걸 열면 됩니다. 열면 1260이 뜨잖아요. 1260을 컨트롤 C 아니면 1260을 오른쪽에서 복사하기가 있을 거예요. 선택 복사인가요? 아닌데요? 그냥 컨트롤 C가 저는 컨트롤 C 복사합니다. 복사. 카피 클립이네요. 카피 클립. 카피 클립. 해서 복사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여기로 가져와요. 여기다 놓을 거잖아. 그러면 여기 보면 편집에 원래 좌표로 붙여넣기가 있어요. 이 도면상의 좌표의 입표. 이 지금 보여주는 지적도는 웬만하면 다 좌표가 맺혀져 있는데 그게 현 좌표일 거예요. 그래서 누르면 여기 딱 앉혀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반복해가지고 주변을 메꿔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져오면 됩니다. 이거를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건 왜 이렇게 작을까요? 근데 왜 여기는 컨트롤 이 편집을 해서 원래 좌표를 붙여넣기를 안 할까요? 왜냐면 이 지금 옆에 우리가 작업했던 것들이 원래 좌표대로 이 옆에 이 땅 옆에다가 그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좌표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좌표가 이미 틀어진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면 274.28 뭐가 딱 느껴지시죠? 우리가 아까 봤던 00000 그거 다 어디 갔지? 지금 미터 단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제곱미터로. 이걸 1000배 띄워줘야 돼. 이것도 1000배. 1000배 띄워주면 우리가 원하는 막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방위는 항상 기본 방위는 북쪽이다. 그리고 이거를 도로에 맞춰서 방위를 바꿔준다. 그러면 글씨체도 이제 글씨체는 이제 다 돌려줘야겠죠? 회전 0으로 해서 바꿔주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해 본다. 들어가죠?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약간 우리가 수평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수직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고 이걸 수평을 잡고 그 정도 이렇게 해서 이걸 갖고 오면 됩니다. 이렇게 방위 잡고 아까 뭐 했던 작업들 중에 하나인데 뭐 이거를 뭐가 더 빠를지 그냥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갖고 왔으니까 그냥 이거 잘라내자. 이렇게 잘라내서 126 돼. 여기 1544토 글씨체는 뭘로 바꿀래? 여기도 지금 잘라야겠죠? 잘라서 글씨체가 너무 크다. 글씨체 400으로 줄이고 색깔 바꾸고 스타일은 도둠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회전이 좀 더 돼 있네요. 좀 꺾인 게 보자면 0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또 아까 했던 추가적인 작업들 또 있잖아요. 뭐 8m 도로 몇 미터 도로 이제 써줘야 됩니다. 뭐 여기는 12m 도로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뭐 이거 두껍게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은 뭐 하셔도 돼요. 이거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 똑같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저희가 알려준 이 세움터까지 다 해본 겁니다. 토목사무소는 뭐다? 전화해서 주세요 하면 아까 우리 받았던 자료 있잖아요. 아산시 그거 엄청 큰 거. 그거를 받아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일부만 받아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언을 하자면 이 스케일에 대해서 1대 지금 원래 1대1 비율을 150배로 키운 거라고 했잖아요. 150배로 키웠냐 작았냐 뭐 그것도 뭐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 일이라고 생각하고 스케일자가 있어요. 스케일자.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가지고 A3 안에서 이걸 그리려고 하면 스케일자를 한번 볼까요? 스케일자가 단위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단위가 크게 6바퀴를 돌릴 수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100대 1, 200대 1, 300대 1, 400분의 1, 500분의 1, 600분의 1. 뭐 이렇게 6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1m를 100분의 1로 축소시켰다. 그러면은 1m가 여기서는 이 1cm가 되는 거예요. 1cm. 스케일자는 100대 1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출력해서 비교하는 거를 찍어 드릴까요? 지금 원격제가 끝나고 뭐 따로 영상을 올리든지 할게요. 근데 일단은 그렇다라는 거. 스케일자가 100단위로 있기 때문에 뭐 150단위도 있긴 있어요. 찾아보면 있거든요. 이게 100단위 말고 50단위 막 125 막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도 많은데 그렇게 보면은 머리가 어지러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100분의 1, 1m가 1cm로 되어 있는 거.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로 하는 게 여러분한테도 가장 편한 방법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여러 이 방법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움터를 통해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만드는 거를 가장 좋아합니다. 금방 만들고 대신 이 아까 말한 이 QGIS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콘타를 만들 때가 있어요. 스케치업으로. 그 콘타를 만들 때는 이 정보 포털 오픈마켓을 사용하거나 국토정보지리원, 국토지리정보원을 통해서 다운을 받는데 여기서 다운받는 거나 지리정보에 다운받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래서 뭘 하든 상관없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지적도를 만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지적도 뻥튀기에 대한 교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